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상급 자격증 실기를 맡은 김남지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램의 부분에서 램 클립에서 뒷부분을 이렇게 좀 배우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앞부분인데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아지의 견체상 앞부분이 충실해야지만이 그 견이 올바른 견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미용도 똑같습니다. 미용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두드러짐을 잘 나타낸다고 하면 건강한 미용의 어때 형태 흐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지난번 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복습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복습하는 데 있어서 우선 이제 중요한 거는 정상적인 어때 램의 모양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시고 나서 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이 영상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제 시작 전에 늘 틀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예, 위구의 많은 털들을 갖다가 커트를 하고 나면 이 정도의 모양까지는 충분히 커팅을 해서 어떻게 축소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도 마찬가지로 램의 형태 중요성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램이란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미용사들이 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이 있어서 초급, 상급 자격증에서는 이와 같은 램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숙지를 해서 실제로 시험을 보거든요. 네. 보기에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위 시저링을 들어갔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먼저 모든 미용을 어느 부분 나눠서 할 때도 문제는 뭐냐면 이 모양에 어떻게 스킬을 정확히 또 알고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제가 늘 앞서서 늘 동영상을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갖다 보여드리게 합니다. 자, 이 모양은 제가 직접 클리핑도 하고 커팅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잘 됐나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이 수업이 되게 기분 좋게 이끌 수 있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사람의 손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라인들이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램의 모양이 어떤 건가 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자, 뒤에 이제 그림들을 보면은 사진들을 보면 사진이 아니라 이제 인형이에요. 저것도 하나의 위그인데 뒤에 이제 그 위그들을 보면 이제 클립이 약간 다르죠. 모양 스타일이. 예, 저건 이제 2급 자격증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3급 자격증에 굉장히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십시오. 정면의 모습. 자, 머리 부분은 계란형의 스타일을 갖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가슴도 이렇게 조금 두드러지게 만들어져 있고, 예, 저번 시간에 이제 코하고 어떻게 눈을 갖다 이렇게 직접 어떻게 부착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또한 보시면 어때요? 자, 앞다리도 곱게 탁 해서 일자로 탁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또한 이제 반대의 모습들, 예, 반대편 몸에 이제 쉽게 말하면 우측편이죠. 우측편의 모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다음 이제 자세히 보시면 선의 흐름이 완만하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가위 시저링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거는 형태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용이라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각을 형성하지만은 각을 형성한 데에 더하기 또한 곡선이 또한 더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은 형태가 앞으로 나도 우리가 집에서 쉽게 자격증 상급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취득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뒷모습에 굉장히 이쁘죠. 예, 다리가 아주 굉장히 길게 만들어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램 클립의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배운 선수 학습을 좀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자 보십시오. 머즐 클리핑을 통해서 머즐 클리핑을 잘 했습니다. 그죠? 이때는 다치지 않게끔. 왜냐하면 우리가 인형을 갖다가 한다 해도 실경과 같은 어떻게 행동과 그 조심성을 같이 경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자, 머질, 쉽게 말하면 얼굴 클리핑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눈 부위가 다치지 않게끔 눈에서부터 앞으로 다 이동하면서 해줬고, 예.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서부터 귀 부분까지 일직선을 했죠. 귀 윗선상까지 일직선 해주고 귀 앞쪽을 다 클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리핑 된 부분서부터 이제 목 어떻게 밑부분을 갖다 이제 연결선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와 같이. 예.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상급 자격증에서 여러분들 머질이 첫 번째로 우리가 작업을 합니다. 머질이라 해서 여러분들 입 주변과 목 부분인데 이때 잘못해서 클리퍼 날을 어떻게 너무 얇게 조정해서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상처가 나겠죠. 그렇게 되면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뒷다리 어떻게 돼요? 바로 발라인이죠. 뒷발라인을 자 왼쪽하고 오른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발라인 전체를 앞까지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넥라인 이렇게 목 주위를 갖다 커트를 함으로써 목 부분에 대한 표현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한 거거든요. 자, 양쪽을 이렇게 하죠. 네. 자, 그래서 저래야만 목이 딱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자, 가슴에 대한 길이 선정은 가슴의 길이에 대한 길이 선정은 그 부분의 머질, 즉 아래 턱 부분의 2분의 1 정도를 갖다 저렇게 일직선으로 커트를 하면서 마치 푸들의 어떻게 돼요? 그 위그가 아주 되게 긴 모습을 갖다가 체형을 축소를 시키는 거거든요. 따라서 체형을 축소시키죠. 따라서 뒤에 자골 부분 있죠. 엉덩이 부분 바짝 붙여서 저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 자태가 어떻게 돼? 축소가 되겠죠. 축소가 되면서 그 형태 흐름을 어떻게 돼? 긴 데에서 짧은 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모양새를. 네, 그리고 잘 보십시오. 또한 꼼꼼하게 나온 부위가 없는지를 체크해서 다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순서로다가 이루어지겠는데요. 네, 자, 그 다음 형태를 이제 알기 전에 바로 앞 가슴과 뒤의 표현을 갖다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자, 수직일직선은 어느 부위냐면 바로 등선입니다. 저 등선은 쉽게 하면 자골 부분, 엉덩이 끝 부분과 등 부분을 일직선함으로써 그 자체의 체형에 대한 그 형태가 바로 나오죠. 왜냐하면 사각의 틀을 박스를 만들고 나서 다음에 형태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엉덩이 형태 흐름을 30도로 했고 또한 이제 옆구리의 부분을 갖다가 파팅을 선정했습니다. 파팅을 선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허리가 있잖아요. 네,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허리 라인선을 만들어줘야지만이 견체의 가장 이쁜 체형을 어떻게 돼? 체형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부분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사이드 양쪽 측면 다리 양쪽 측면을 사이드를 갖다가 이렇게 커팅을 A자 형태로 해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강아지 견체 왼쪽부터 하고 또한 오른쪽을 이렇게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형태 약간 다리의 부한 모습을 갖다 좀 짧게 자르면서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의 사이드를 커트해서 그대로 내리고 형태는 뒤에서 봐서 A자 형태가 되게. 또한 안쪽의 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쪽의 털들도 마찬가지로 왼쪽 먼저 하고 오른쪽을 함으로써 그 순서 방향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죠. 여기서 우리가 초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만일 오른쪽을 하는데 왼쪽 부분에 털이 있다라고 해서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되돌아가면 미용사의 기술 향상을 생각해서 그 자체가 뭐냐면 기술이 좀 더 뭐냐면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벌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잡아주는 건데 형태의 그 부각을 갖다가 바로 표현을 하면서 바로 가위가 들어가고 다음에 자기가 본인이 재벌을 할 걸 생각해서 해주셔야지 초벌이 잘못됐다가 다시 들어가게 돼버리면 되돌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볼 때 약간 마이너스 점수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유념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비주얼 부분도 이렇게 해서 형태를 잘라주시고요. 비주얼 부분도 수직으로 이렇게 똑바로 어떻게 돼 잘라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앵글레이션이죠. 앵글레이션은 저 부위가 마치 큰 형태의 어떤 뒷부분에서 공의 형태가 크게 갈 수 있도록 그 형태 둥근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위를 반향을 밑으로 내리는 거죠. 밑으로다 내리면서 그 형태를 어떻게 잡아주는 거죠. 또한 반대편에 모양도 그대로 어떻게 따라가면서 형태가 약간 활처럼 휘어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뒷다리의 체형이 올바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번 시간에 뒷다리의 올바른 체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지난주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충분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발라인 부분. 이 발라인 부분은 깨끗한 면이 될 수 있게끔 전체 흐름을 갖다가 완만하게 둥근 형태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부분을 45도, 뒤꿈치 있죠. 바로 보이는 요 지점을 45도로 올려가면서 뒤꿈치 형태가 즉 어떻게 하냐면 발목의 그런 형태, 또 비절의 형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만일에 저길 짧게 그냥 잘랐다고 하면 앞서 앵글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예, 뒷다리에 흐르는 자굴버튼 내려가는 그 원형의 형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은 올바른 강아지의 체형의 조건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떠한 부분을 스킬적으로 기능으로다가 우리가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앞선 거는 시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 우리의 자격증에서 부각되는 것은 어떠한 것을 표현을 해주는 그 방법을 갖다가 심사위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격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지난번 배운 어떻게 돼요? 성수하수부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복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오늘은 바로 앞모습입니다. 앞모습의 표현은 어떤 건지를 갖다가 우리가 실제적인 강아지의 형태를 보고 좀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미용하는 모습이죠. 예, 큰 스탠다드 푸들입니다. 스탠다드 풀 바로 어떻게 돼? 토이 푸들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돼? 가장 원형적인 개라 볼 수 있는데, 자 가슴을 잘 보면 앞가슴이 어떻게 살짝 튀어나오게 볼륨이 있고 다리 안쪽으로 다 밑에 내려가면서 쓱 들어가면 다리가 일직선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표현이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램을 클립을 커트를 했든 저같이 퍼피 도구시에 퍼피 클립을 하든 간에 그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또한 여기 밑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잠깐 밑에 그림 우리가 실버 푸드를 볼 수 있는데 도구시의 컷, 즉 말하면 뭐냐면 잉글리시 새들 클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발 밑에 라인을 갖다 커팅을 해서 올린다 해도 발목 잠깐 우회를 갖다가 어떻게 클리퍼로 갖다가 클리핑을 한다 그래도 우회 가슴 표현은 어떻게 둥글게 나와 있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충실하게 이해를 하고 앞부분에 대한 커트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수업은 100% 만족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쇼 클립뿐만이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쇼 클립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패스타일. 자, 푸들의 예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짧은 컷이죠. 짧은 컷인데, 자, 우리가 애프리 푸들 있죠? 예, 갈색의 푸들을 보시면 잘 보시면 짧게 커팅을 했습니다. 어느 몸 부분과 가슴 부위를.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가슴의 표현도 또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만큼의 가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어떻게 정면으로 보고 있는 어디에 우리가 테디 컷도 이렇게 봐보십시오. 예, 일명 곰돌이 컷인데, 자 리본을 달았지만 리본 밑에 짧게 어떻게 커팅을 했다 해도 가슴의 표현은 해줬죠. 다리랑 분리를 했습니다. 이처럼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견체에 있어서 이 반려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신체적인 구도가 뒷다리 형태는 잘 걷고 어떻게 질러가는 형태를 갖고 있지만 앞다리는 뭐냐면 이 몸의 쉽게 한 밸런스를 갖다 지탱하는 역할이 매우 큽니다. 왜? 앞부분은 목 부분과 머리가 같이 있잖아요. 그죠? 무게중심이 굉장히 쏠린다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뭐냐면 60% 이상이 70%에 거의 가까운 어떻게 되면 무게중심이 앞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슴의 표현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약간 견체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가슴이 너무 빈약한 개들은 쉽게 말하면 이 안에 있는 내장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따라서 몸 자체가 뭐냐면 미용을 갖다 가슴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슴이 너무 왜소한다고 하더라도 미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표현은 해줘야지 미용사의 센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바 우리는 어떻게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을 볼 때도 가슴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주죠. 다음에 견종, 또한 비숑의 예를 한번 볼까요? 비숑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저기 옆에 있는 우리 옆모습의 비숑을 보더라도 가슴의 표현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할 겁니다. 비숑 프리제는 저렇게 가슴이 되게 충실한데 왜 푸들은 저렇게 가슴이 충실하게 미용이 안 될까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견체가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의 다리가 길장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가슴은 두드러지게 나와요. 그리고 몸에 뭐냐면 두께도 두꺼워집니다. 또한 뼈의 골량도 두꺼워져요. 하지만 그 자체가 다리가 뭐냐면 길면 길수록 몸은 좀 더 왜소해지고 다리 길장도 길면 길수록 몸도 왜소해지고 가슴도 약간 빈약하게 어떻게 돼? 생겨져 있는 것들이 바로 강아지의 몸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미용사들은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게 시험도 어떻게 응시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가브리아 비숑 짧게 클리핑한 정면의 모습을 보십시오. 역시 짧게 클리핑했지만 가슴에 대한 부분은 되게 두드러져. 또한 그러면서 다리가 일직선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의 이러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강아지의 모습들은 어떨까 한번 좀 볼까요? 자, 그러면 다른 강아지의 모습들을 보시면 자, 요크샤 테리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미용의 표현을 할 때 가슴 부위는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리의 부분은 어떻게 수직으로 일직선이 떨어지게끔 해줬죠. 왜? 다리는 일직선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자체가 견체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다리가 만약에 휘어지게 미용을 했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보행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움직임을 생각하면서도 하는 것이 바로 미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자, 그럼 옆에 말티스의 표현도 볼까요? 역시 짧게 했지만 가슴에 살짝 표현되는 부분도 있고 다리가 그대로 내려가면서 그 형태를 어떻게 유지를 해나갔죠.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마지막으로 다른 견종을 한번 살펴볼게요. 포메라이언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죠? 정면에 보는 포메라이언 되게 귀엽죠? 웃고 있는 인상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표현이 돼 있죠. 가슴에 대한 표현이. 또한 여기를 또 보면 우리가 갈색이 어떻게 돼? 갈색의 포메라인을 보셔도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하지만은 포메라이언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다리 부분에 어떻게 돼? 앞에 부분이 털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뒤에 부분을 일직선으로 자르지가 않고 커트를 안 하고 바로 뒤에 부분을 약간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견체를 좀 더 알게 되면 이제 미용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슬슬 하나하나 우리 짚어가면서 또한 커트를 그러면 앞부분에 대한 가슴 표현과 앞다리에 대한 표현을 대한 초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형태가 자, 이제 앞에 앞모습입니다. 앞모습을 이제 잘 여러분들 이제 잘 봐주세요. 지금 현재 뒷모습만 커트하고 앞모습은 커트가 안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역시 견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옆에 목 부분에 지금 빗질이 되어 있는 저 부분 있죠. 저 부분이 견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기적으로 뭐냐면 저 부분을 커팅을 하면서 가슴의 형태를 윗부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쇄골 있죠. 쇄골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쇄골을 먼저 표현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디자이너가 뭐냐면 옷걸이를 갖다 만들 때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부분이겠죠. 신체를 우리가 잴 때 그러했듯이 우리가 애견 미용사, 반려견 스타일도 자격을 어떻게 시험을 보신 분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앞부분은 바로 저 부분입니다. 저게 어깨 부분이거든요. 어깨 부분을 어떻게 지금을 시저링을 하면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깨 부분을 자 커팅할 때 가위가 저렇게 딱 그 부분에 클리핑된 부분에 딱 찍어서 그대로 커팅을 해서 저 부분을 자 말끔하게
자, 시저링을 해줍니다. 예, 시저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위질을 갖다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커팅을 해주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저 부분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게끔 옆에서 모습을 보면 그대로 그 모습이 제대로 뭐냐면 45도의 각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 지금 모습에는 좀 안 보이지만 형태가 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목 밑으로 어떻게 떨어지는 어떻습니까? 그 가슴의 표현을 약간 살짝 어떻게 커팅을 해주면서 그 라인선을 정확히 명확하게 나오는 것. 자, 옆모습 보십시오. 자, 형태 흐름이 45도로 딱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앞모습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흉심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돼? 상완골에 대한 모습입니다. 예, 지금 말해서 아랫가슴의 표현이거든요. 아랫가슴의 표현은 자, 윗 모습과 마찬가지로 45도, 45도를 반대로 어떻게 돼? 올리게끔 커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가 45도, 밑에가 45도로 한다면 그 각이 몇 도일까요? 90도겠죠? 예, 맞습니다. 90도의 표현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왜? 실제적인 신체의 조건이 안에 보면 푸들의 전반적인 뭐냐면 그 뼈 있죠. 골격의 형태가 견갑골과 상완골이 45도, 45도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하기 때문에 자, 우리 미용을 배우는 어떻게 돼? 미용사가 되는 분들은 전부 이 점을 생각해서 현장에서도 가위 커트를 할 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슴이 이렇게 45도 선으로다 이렇게 커팅을 함으로써 가슴의 표현이 만들어졌죠. 두드러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표현이 가슴이 살짝 불룩하게 나오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형태를 제가 이제 가위질을 천천히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형태 흐름을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천천히 이제 지도를 했는데요. 커팅을 했는데 실제는 좀 약간 빨랐는데 이제 교육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를 갖다 잘 여러분들 이제 그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을 정확히 표현이 됐으면 이제 앞다리의 앞부분을 이제 커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다리 앞부분은 그대로 수직으로 일직선 딱 지면서부터 90도가 될 수 있게끔 그대로 바르게 정면에 탁 형태를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옆모습과 지금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 커팅이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의 형태를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확연히 드러났죠. 자, 그러면 이제 앞다리 앞부분을 이제 초보를 들어가는데요. 그대로 위에 부분에 그 표현을 갖다가 잘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위치는 그 부분이 쉽게 말하면 목 부분에 시작되는 부분 있죠. 그 짧게 민 부분과 앞다리 앞에 부분 지금 커팅이 되는 부분이 거의 옆에서 보면 일직선으로 거의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선의 형태가 길이가 같다는 거거든요. 목이 클리핑이 된 부분, 그다음 지금 커팅을 하는 앞다리 앞부분이 자 가슴이 있고 내려간다고 하면 그 부분이 그대로 어디 일직선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런 어떻게 표현을 갖다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대로 다리는 일직선이 되게끔 가위 반향을 살짝 사선으로 내려서 이렇게 커팅을 해주죠. 그죠? 네, 커팅을 해줌으로써 그 형태가 뭐냐면 곱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가위가 만일에 하는데 옆모습을 좀 커트하겠다 해서 옆으로 다 침범을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초벌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단계가 하나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이나 지나간 영상들을 잘 여러분들 속지하시고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그 자체의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자 이쪽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자, 그러면 또한 반대편 부분도 약간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반대 부분도 역시 어떻습니까? 견갑의 관절, 쉽게 말하면 가슴을 만들기 위한 견갑과 상완골이 같이 돼야 되겠죠. 즉 어깨의 관절과 밑에 상완의 관절,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쇄골과 쉽게 말하면 요 팔 부분 있죠, 시작되는 예, 여기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갖다가 옆에 견갑골을 커팅을 갖다 해주고요. 견갑의 모양을 갖다 해줍니다. 그래서 목에 시작되는 클리핑 부분에서 그대로 해주죠. 또한 그 자체 이제 상완 부분,
아래에 흉심을 갖다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반대편과 동일한 어떻게 돼? 사이즈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표현을 갖다가 빗으로 콤으로 다 해주고 해준 부위를 가위가 그대로 찔러서 그 부분을 살짝 체크를 하고 그대로 안쪽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게 만나게끔 해준 겁니다. 그럼 쉽게 우리가 가슴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죠? 자, 지금 현재 보이죠, 여러분들? 형태 살짝 가위가 갔는데도 가슴 형태가 쉽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우리가 일컫는 각계의 전문가들은 어떠한 부분을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두 번에 웬만한 모양이 나올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전문가거든요. 어떻게 프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만일에 이런 이제 영상을 보지 않고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보지 않는다고 하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열심히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반려견 자격증에 도전을 하신다고 하면은 쉽게 이 영상을 접해서 한번 또한 녹화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대로 반대편도 그대로 내려가죠. 자, 앞다리 앞부분 수직 일직선으로 그대로 내려가 줍니다. 자, 그럼 형태가 잘 보십시오. 모양 형태, 그죠? 좀 더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고 다시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뭐냐면 튀어나온 부분은 다시 어떻게 커팅을 하면서 그대로 반대편 어떻게 발의 모양과 같은 형태, 다리의 모양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커팅을 해주게끔 돼 있죠. 자,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대로 잘 표현이 돼 있죠. 네. 자, 그럼 영상을 보시면 정면에서 보더라도 가슴의 표현과 다리의 일직선이 그대로 어떻게 표현돼서 내려오겠죠. 네. 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예. 자, 해서 이 부분은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바로 옆에 부분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부분을 가야 되는 그게 순서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순서에 맞게끔 저는 지금 초보를 갖다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잘 보시고 표현이 딱 됐죠. 벌써 가슴의 형태, 앞다리의 어떻게 앞부분이 그대로 일직선이 되면서 강아지의 외곽 형태가 외형적인 모습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외형적인 모습이 그대로 만들어져.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면 목의 클리핑 부분과 다리의 어떻게 돼 앞에 부분과 수직이 일직선이 되게끔 저렇게 빗으로 방금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를 해줬죠.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어디였냐면 사이드 부분이겠죠. 자, 사이드 부분은 그 형태가 지금은 현재 가슴과 좀 전에 가슴과 다리 앞에 부분을 했지만 이제는 뭐냐면 다리의 양쪽 사이드를 해주는 거죠. 예, 양쪽 사이드인데 순서는 견체의 오른쪽부터 해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편을 해줄 때 목 클리핑이 된 부분, 견갑 옆에 부분을 갖다가 목 부분과 어떻게 몸통에 이어지는 부분 있죠. 옆구리 이어지는 그 부분을 먼저 커팅을 하면서 살짝 정면에서 보면 약간 A자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예, 일직선이 아니고 살짝 A자 형태로 저렇게 커팅을 해주죠. 자, 커팅을 이렇게 해주면서 그 표현을 정면에서 보면 약간 형태가 뒷다리 A자 같은 형태랑 앞다리에 어떻게 돼? 그 표현 몸통의 A자 형태가 비슷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형태 A자 형태가 됐고요. 자, 서서히 또한 튀어나온 데 부분을 재차 우리가 시저링, 즉 가위질을 해주는 거겠죠. 네, 해줍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연결이 돼야 될 부분은 바로 다리 부분이겠죠. 다리의 일직선 형태. 왜냐하면 앞다리의 앞부분이 일직선이 된 만큼 또한 옆 부분도 어때요? 그 상태가 일직선으로 커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정면에서 보면 어떻게 양쪽 어떻게 대칭이 다름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바로 어떻게 습니까? 바로 여기겠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앞다리 옆부분, 오른쪽 어떻게 앞다리 옆부분이거든요. 왜냐?
윗부분을 갖다 오른쪽 지금 목 가장자리 표현을 갖다가 H 형태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어지는 부분을 갖다가 수직 일직선으로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형태를 맞춰주는 거죠. 그럼 정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면에서 보면 목 옆에 시작되는 그런 몸체 부분은 그 자체가 H자 형태이지만 다리 형태는 그대로 일직선이 떨어진다는 생각하면 돼요. 자, 그죠? 일직선으로 커팅을 했죠. 하고 재차 다시 빗질하고 약간 뒤쪽까지 좀 더 이어져 가면서 그대로 확실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어떻게 있으면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이와 같이. 자, 잘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영상을 찍으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찍어봤는데 잘 어떻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잘 공부가 되는지 저는 궁금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역회 부분도 자 커팅을 어떻게 이제 해나가는 거죠. 이제 또한 튀어나온 부분을 갖다 재차 커팅을 해주면서 너무 부하게 몸체가 너무 크게 된 부분을 갖다가 옆에서 보더라도 앞모습에서부터 너무 부하게 된 모습을 커팅을 하면서 축소를 해나가는 거죠. 예. 우리 미용사는 축소하는 그런 기능밖에 없어요. 우리가 털을 늘려가는 기술은 뭐 아트 미용이나 해서 뭐 붙이기나 이런 건 있지만 커팅을 실전에서 할 수 있는 건 저렇게 커팅을 하면서 없애는 기술밖에 사실 없잖아요. 자, 그러면 정면의 표현 잘 보십시오. 옆모습도 확실히 치니까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더라도 가슴에 대한 표현이라든가 옆부분에 대한 표현이 다리에 대한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형태로 커팅이 된다는 거거든요. 잘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럼 이제 반대편을 갖다가 이제 또한 우리가 커팅을 해야 되겠죠. 반대편 영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반대편 부분 보면 또한 이 부분은 어떻게 커팅이 안 된 부분입니다. 예. 오른쪽 편은 됐지만 왼쪽의 사이드 부분, 표현할 수 있는 앞부분의 사이드 부분이 커팅을 안 됐기 때문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지금 현재 커팅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커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견갑에서 이루어졌던 그 뒤편, 우리가 쉽게 가슴 표현했던 그 뒷부분, 목 밑에 부분을 갖다가 목 부분을 살짝 커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부분까지 바로 우리가 엘보라고 해서 팔꿈치까지를 갖다가 A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살짝 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주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드린 어떻게 돼요? 오른쪽의 표현과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다리 부분을 쉽게 해서 콤으로 해서 다시 끌어올리죠. 끌어올리면서 대칭을 보는 거예요. 얼만큼 반대편과 약간 커팅의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가위로다가 사이드 부분도 역시 수직 일직선으로 커트해가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들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어가는 이유는 이 초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벌은 쉽게 말하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만큼 순서에 맞게끔 영상을 저희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이걸 또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가 않고 이 영상이었고 제가 말로만 한다면 여러분들 이해를 안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자 해줬어요. 자, 표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잘 어떻게 돼? 해서 다시 튀어나온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하죠. 예. 그리고 콤질 할 때 잘 보십시오. 하나하나 해서 털 하나하나가 잘 일어나도록 콤질하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을 잘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강아지를 집에서 우리가 빗질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영상에 가위질뿐만이 아니라 빗질 같은 것도 잘 보시면서 집에서 혹시나 여러분들 실제적인 애완동물 있잖아요. 예, 우리 귀염둥이들 커팅할 때 이런 방법을 잘 응용해서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옆에 부분 거의 옆에 부분이 약간 마무리 단계로 이제 들어갔죠. 네. 자, 해서 커팅을 해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일직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처음에 할 때는 저게 안 돼요. 수직으로 일직선 이 커트를 한다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해야지만 그게 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계속해서 튀어나온 부분들은 이제 커팅을 해주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면서 커팅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됐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간에 다리와 다리 사이 있죠. 안쪽에 부분만 어떻게 돼? 없고, 또한 발라인 부분만 정확하지가 않고, 가슴 부분과 또한 앞다리 앞, 또한 양쪽에 대한 사이드는 지금 커팅을 거의 한 겁니다. 초벌 커트를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표현이 확실하게 이제 외형적인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했죠. 이처럼 아웃라인을 잘 잡아야만 나중에 인라인, 즉 안쪽의 라인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 다시 체크해서 좀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자,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대로 다시 계속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자, 형태가 나왔죠? 정면에서 보면은 어깨까지가 A자 형태. 어깨에서 다시 밑에 발 부분, 끝 부분까지가 그대로 일직선으로 내려온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음은 뭐냐면 안쪽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안쪽을 지금 커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와 다리 사이 중요합니다. 순서는 시술자가, 즉 미용사가 정면을 봤을 때 왼쪽이고, 강아지에 있어서는 오른쪽 편 안쪽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오른쪽 편 안쪽이 끝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왼쪽 편 안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쪽은 저렇게 빗질을 했는데 그 공간의 차이는 뭐냐면 한 2cm 정도 가량이 될 수 있게끔, 양쪽에 대칭 그 가량 2cm 정도가 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대로 코밍한 상태에서 그대로 커팅을 해주죠. 예, 커팅을 해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하기가 힘들어요. 실제적인 강아지는 이 부분이 되게 쉬워요. 쉬운데 위그의 그 자체는 너무 털이 길고 그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끊어내기라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안쪽 같은 경우는 한 3번, 4번까지도 끊어내요. 그래야만 그 형태가 그나마 유지되는데, 왜냐하면 위그의 특징은 여러분들 브러쉬 선수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돼? 제가 강의를 할 때 브러쉬를 할 때 굉장히 잘 안 되죠. 그만큼의 그 재질이 굉장히 뭐냐면 억셉니다. 억세기 때문에 또한 털 부분도 빗질을 해더라도, 코밍을 한다고 했더라도 그 부분이 제대로 어떻게 돼? 일직선으로 잘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올리고 나서 커팅하고 올리고 나서 커팅하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안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래요.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위가 가장 우리가 생각이 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저 부위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다리를 들어서 커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규격에도 규정에도 다리를 들어서 커트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한쪽 다리 들어서. 하지만 들어서 커팅을 하게 되면은 저 부위가 다시 밑으로 내렸을 때 그 선이 삐딱하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질 부분을 잡고서 양쪽에 뒤에 두 다리는 뒤쪽에 이렇게 어떻게 지탱을 하게끔 해서 커팅을 해주거든요. 여기서도 뭐냐면 되게 중요한 규정은 뭐냐면 강아지가 4다리를 해서 강아지가 아닌 만큼 실경과 같이 미용을 하는 게 바로 이 반려견 자격증의 중요한 어떻게 돼? 그 수험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아지를 전체로 들고서 컷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 모델을 위그를 전체로 들어서 펴면 그 컷하는 것이 아니고, 두 다리는 저렇게 어떻게 땅에 대어서 컷할 수 있게끔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다리만 돼 있고 3다리만 들게 되면 그 규격이 어긋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반대편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빗질하고 안쪽을 수직 일직선으로 90도로 커팅을 해줬죠. 커팅을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커팅 그대로 커팅해주면서 내려가죠. 자,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편 지금 안쪽에 안 된 부분과 지금 어떻습니까? 확연하게 어떻게 다르죠? 지금 현재 길이 자체가 영상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커팅을 해주죠. 자, 그대로 우회 표현. 여기서는 시작점을 갖다가 저쪽 우회라는 것은 가슴 끝부분이 있어요. 하용이 끝나는 부분 바짝 붙여서 해줘야지만이 다리가 앞에서 보면 길게 만들 수가 있어요. 뒷다리에 대한 표현은 다리를 길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뒷다리 꼬리 밑에 부분이 있어요. 꼬리 밑에 쉽게 하면 다리와 다리 사이 형태를 갖다가 그 부분을 커팅하고 나서 우회 부분까지 바짝 하는데 앞다리 또한 다리를 길게 보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윗부분서부터 그대로 커트하면서 내려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반대편 이제 커트하는 거죠. 반대편도 그대로 빗질 코밍을 갖다가 그대로 세워주고 나서 그 형태를 그대로 뭐냐면 어떻게 지나간 부분과 거의 똑같은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커트를 해줍니다. 자, 이 부분도 자 이렇게 해서 커팅을 해주죠. 커팅을 해주면서 그 부분이 그대로 일직선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영상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해서 천천히 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좀 따라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지금 저는 이제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저 부분을 살짝 또 삐져나온 부분이 없는지를 갖다가 커팅을 해주죠. 자, 그죠? 저기 파기가 진짜 힘들어요. 다리 사이를 갖다가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찍으면서 굉장히 좀 약간 왜 잘 안 되지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의 되게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자체가.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가 지금 이제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서 또한 형태가 안쪽과 그대로 나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 뒤쪽에 약간 커트가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살짝 체크해서 커트해서 내려가 주도록 하죠. 자, 지금 앞모습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커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저 부위가 서로가 나눠짐이 보이면은 다리와 다리가 나눠짐이 보이면은 중간 어디냐면 가슴 하용 밑에 부분이 있어요. 튀어나온 털들이 많거든요. 저 부위를 그대로 해서 커트를 갖다가 가슴 깊숙하게 가위 반향을 넣어주면서 커트를 해주죠. 커트를 해주고 양쪽이 약간 커트를 해주면 좀 윗부분이 삐져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삐져나온 부분은 살짝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다시 아랫부분과 연결될 수 있게끔 저렇게 커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커팅을 해주면서 거의 어느 정도 지금 형태가 자리가 잡혔네요. 그죠? 자리가 잡힌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외곽을 컷하는 거예요. 따라서 미용을 할 때는 외곽을 중심적으로 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안쪽을 커트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그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제 말하면 실경과 같이 생각을 해서 시험을 응시를 해야 돼요. 만일에 위그라고 해가지고 이 강아지를 갖다가 위그를 갖다가 강아지가 아니다고 해가지고 시험을 볼 때 만일에 공중에 들어서 컷한다든가 아니면 또한 다리 한쪽만 지면화되고 세 개를 들어서 해서 내가 편하게 뒤집어서 컷한다든가 눕혀서 컷한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시험자가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반려견 스피드 자격증을 따고 나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하는 어떤 예측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위그를 비록 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실경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잡고 또한 같은 방법으로 순서를 갖다가 하고 또한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돼 공손하게 커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점을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이제 발라인입니다. 발라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라인의 영상을 보면 오른쪽 앞다리
발라인을 코밍을 하죠. 이렇게 오른쪽 앞다리 발라인을 코밍합니다. 코밍을 함으로써 그 부분을 갖다가 또한 둥근 형태. 자, 뒷다리의 그 발라인을 살짝 보시면 약간 올라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올리듯이 이렇게 커트를 했습니다. 즉 라운딩 형태가 되도록 커트했었거든요. 앞다리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라운딩 형태의 초벌이 또한 잡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번째 발라인 부분을 건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 처음에 여러분들이 목을 클리핑을 했어요. 머즐 이 부분을 클리핑하고 나서 발라인을 대강 잡고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체장과 체고 시계 넥라인하고 체장과 체고를 커트하고 뒷다리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영상은 바로 앞다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을 앞부분도 저렇게 둥글게 커트한다는 것은 지금 두 번째 커트를 하고 뒷다리와 마찬가지로 그 형태 흐름을 어떻게 돼? 나란하게 맞추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다리의 앞부분을 갖다가 커트도 하고 안쪽도 저렇게 형태가 둥근 라운딩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커트를 해줍니다. 저렇게 보면 앞과 뒤 부분이 어떻게 서로 비슷한 라인 지점이 어떻게 돼? 옆에서 봤을 때 만나게끔 돼 있겠죠. 네. 자, 이런 형태로 다 이렇게 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요쯤 되면 여러분 이제 반대쪽도 같은 방향이라고 아마 예측을 하실 거예요. 그죠? 반대 부분도 이제 같은 방법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어때? 반대 부분도 하죠. 자, 했을 때 그 모습도 또한 앞부분이나 옆에 부분을 먼저 커팅을 해서 둥근 형태로 약간 사선으로 살짝 올라오게끔 하시면서 라운딩을 해주는 거죠. 저렇게.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도 커트를 합니다. 뒤에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커트를 하면서 라운딩 형태를 잡아주죠. 앞다리 뒷부분. 네. 이 형태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형태. 다음 그대로 꼼꼼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없는지 보시고. 이때 해주는 부분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원단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맞춰야 돼요. 이렇게 보이시면 원단이 시작되는 부위가 잘 안 보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원단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커트 라인선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높게 잡거나 그러면은 실제로 램에 클립을 했을 때에 다리의 길장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 체크해서 이와 같이 이제 형태를 갖다 잡아주는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앞다리의 모습. 그죠? 자, 발라인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어떻게 커팅이 돼서 올라온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영상은 뭐냐면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어떤 모습이냐면 자, 미용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안 한 거. 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앞모습을 한 거. 전에 뒷모습도 했죠. 이런 형태의 영상을 지금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긴 털을 짧게 커팅을 해서 이런 모양까지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정면의 모습도 이렇게 보시고 자, 확연하게 다르죠. 저 많은 털들이 지금 이 시간에 커팅을 해는 겁니다. 자, 굉장히 어떻게 반쪽짜리밖에 안 되죠. 반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되게끔 이렇게 해서 커팅을 했어요. 자, 다시 보시고 옆에 모습도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봐주십시오. 그죠? 네. 그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죠? 예, 확인이 아마 저는 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처럼 커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라인선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셔서 필기에 합격되셨다고 하면은 실기를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확연하게 이제 중간 부분만 남아 있죠. 중간 부분과 목 부분과 그 다음에 깃털 부분과 머리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형태가 지금 현재 아웃라인을 전체적으로 가슴 부분에서 이어지는 어떻게 다리의 앞부분을 갖까지 커트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몸의 형태가 많이 축소가 된 거예요. 축소가 됐다고 하는 것은 털을 갖다 그만큼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이제 커팅하고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모습을 나타낸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또한 형태가 다 된 강아지와 또한 어느 정도 된 강아지의 형태를 조금만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자, 여기 보십시오. 레인클립의 형태가 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양의 형태가 이루어진 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가는 겁니다. 뭘 짚어가느냐면 이 형태의 흐름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주면서 지금 우측편에 있는 있죠, 영상. 우측편에 있는 우측편이가 다 커팅이 된 어떻게 램의 클립의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남아 있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요? 꼬리 부분과 이 몸통의 중간 부분, 귀 부분, 목 부분, 어디입니까? 또 머리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을 커팅을 해서 이제 완벽을 한 우리가 램의 클립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인형을 커트한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뭐냐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쉽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형태는 되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면도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재벌이라는 게 남아 있거든요. 재벌이라는 것은 다시 그 형태를 이제 맞춰주고 아주 다시 꼼꼼하게 커트를 해주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또한 그 형태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지금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애견 미용은 그 형태의 흐름을 갖다가 안쪽의 라인을 하기 전에 바로 아우터 라인을 먼저 하고서 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선수학습을 통해서 뭐를 여러분들 배우셨냐면 앞다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앞다리를 이해하기 전에 또한 뒷다리 형태를 아마 배우셨어요. 강아지 형태는 그렇습니다. 몸의 형태를 갖다가 제대로 하지가 않으면은 그 몸을 갖다 우리가 커팅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을 잘 이해를 하고 그 생김새를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여러분들 잠깐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강아지 얼굴 형태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고 그 형태에 대한 미용을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그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처럼 강아지를 많이 공부를 하지 않고서 커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안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앞모습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앞모습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모습을 표현을 해줄 줄 알아야지만이 전반적인 강아지의 구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뒷다리 형태는 강아지가 걸었을 때 걷는 모습이 뒤를 갖다 찾으면서 걷는 것을 갖다 생각해 줄 수 있고, 앞다리의 형태는 그 모습이 뭐냐면 무게중심이 다 앞의 부분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서 앞에 대한 표현을 갖다가 잘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면 가슴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커팅 장면을 좀 보여줬을 겁니다. 또한 앞다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슴의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내야 그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떻게 돼 구도가 잡히는 것이고, 또한 앞다리를 이쁘게 잘 해서 직선으로 내려가면서 커팅을 올바르게 해야지만이 그 강아지가 보행을 할 수 있게끔 또한 잘 걸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이처럼 미용이라고 하는 것은 견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을 볼 때 단순하게 우리가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을 보면서 자격증만 합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볼 때까지의 또한 다른 어떻게 돼 위그가 아닌 실제적인 강아지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한 자격증을 통한 그 시간에는 이런 것을 또한 공부를 해서 거기에 도달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것도 있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애견 미용을 하다 보면은
또한 자격증에 대한 이 반려견 스태 자격증을 도전하다 보면 강아지에 대한 깊은 사랑을 좀 더 알 수 있어요. 애교 미용사는 강아지가 있어서 그 강아지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때문에 더욱 사랑이라는 걸 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에 옮겨지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강아지에 대한 진정적인 사랑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위그 자체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있으면 위그 아닌 또한 실견을 하는 영상도 한번 보실 거예요. 보시면서 강아지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갖다 좀 더 깨닫고 미용을 조금이나마 하는 방법을 아마 이 시간 이후의 시간 그 전의 시간을 통해서 아마 많은 영상들이 좀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시면서 집에서도 손쉽게 미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하시고 다만 보고서 끝나지 마시고 직접 행동에 옮겨서 우리 강아지 이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하면서 강아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사랑한다면 직접 털 관리도 해보시면서 빗질도 해보고 아까처럼 발톱, 기청소도 해보면서 또한 미용에 대한 도전을 조금씩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적인 사랑은 바로 말로만 사랑이 아닌 강아지에 대한 깊은 어떻게 사랑이 있다고 하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바로 앞모습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공부하셨는데요. 예, 지금까지 너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